깊은 산중에 있어 향토적인 아름다움을 잘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50년 전 영화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 알려졌던 마을이 울산에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선생님. 갑자기 추워졌죠. 네. 아, 다시 완전히 겨울이 왔는데 음. 이제 뭐 곧 연말로 가고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겨울이 되면 우리 어릴 적에 예전에 생각이 좀 나요. 예전 생각이요? 저는 추워지면요, 막 집에서 나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네. 이런 날은 군고구마라든지 이런 거 막 까놓고 TV에서 영화를 이렇게 주말이면 밤늦게 막 했거든, 겨울 때. 네. 그거 보고 있는 그 재미가 있었죠. 영화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람 알죠? 아, 당연히 알죠. 네. 강수연 씨. 네, 돌아가신 분. 네. 강수연 배우의 시바지와 그다음에 이미숙 배우의 뽕 연달아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현장이 바로 울산이거든요. 네. 그 울산의 영화마을, 그 영화마을로 오늘 한번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보산마을인데요. 이곳은 아는 사람만 한다는 울산의 숨은 명소입니다. 저희가 산 깊숙이 들어봤는데 여기는 어떤 마을인가요? 이 위에가 정족산이거든요. 정족산은 솥발산이라고도 하는데 발이 3개인 솥이 걸려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정족산이거든요. 저 밑에 양산 하북 그리고 울산 웅촌 삼동 이 3개로 뻗어나가는 산줄기를 가진 아주 멋진 산이에요. 이 산은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어요? 세상이 처음 생길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이 솥발산 꼭대기에는 물이 안 잠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솥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솥에서. 그래서 이곳에는 암에 걸렸거나 몹쓸병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많은 치유의 길도 되고 치유의 현장도 되고 암 걸린 사람들은 맨발로 걸어가지고 막 치유하러 오고 그랬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험한 산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산입니다. 보산 마을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 이름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1492년 임진왜란 때 저 울산의 바닷가 쪽에 살던 집단 시족들이 왜군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 위로 왔네요. 보따리를 사고 도망을 온 거죠. 피난을 와서 꼴짜기를 찾다가 이곳에 들어 정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전쟁이 3번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병자호란. 이 3전쟁 동안에 무사히 모든 전란을 이겨냈다 해가지고 3번을 보호해줬다 해서 보삼. 그런 마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한국 전쟁이라든지 네. 이런 때도 이 워낙 오지다 보니까 전쟁이 났는 줄도 몰랐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 오기 힘든 오지 마을이었다. 보산마을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모를 만큼 오지 중에 오지였는데요. 한때는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자주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옛날에는 여기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다면서요? 최근에 울산을 무대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까이 뭐 친구2, 뭐 공조, 그건 다 울산에 찍었거든요. 오. 또 친구2나 공조의 일부는 이 영화마을 근처에서 찍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울산은 영화의 마을이었다. 아니, 여기서 영화를 찍을 곳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찍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옛날의 흔적들이 다 사라졌죠. 네. 근데 2002년도에 한국영상진흥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영화마을로 기억될 만한 곳 10곳을 선정했는데 그것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
그 영화 마을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전혀 지금 흔적을 못 찾겠죠. 입구에 보니까 옛날의 이 모습 사진을 하나 보셨을 텐데 네. 그때 보면은 완전히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1970년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이제 TV를 통해서 전국에 퍼졌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농촌 마을이 있다 이래가지고 신불산 하면 또 억새, 가늘지 하면 억새 아닙니까? 이 가까이 있잖아요, 다. 여기는 억새가 많다 보니까 억새로 만든 초가집이 유명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영화 감독이 필이 꽂힌 거죠. 아, 저곳에서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제일 첫 번째 작품이 바로 홍파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홍파. 그 감독이 만든 불이라는 영화였어요. 네. 불. 그 영화가 이게 처음 찍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바지, 그리고 뽕,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감독들도 굉장히 유명해요. 임근택 감독, 이두영 감독, 이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영화 작업을 했거든요. 배우들도 당대를 완전히 지고 흔들던 그런 여배우들이 다 왔어요. 강수연 배우, 그리고 이미숙 배우, 그리고 임혜진, 김형자 배우. 김형자 배우는 최근에 예능 프로에서 울주 보산마을에서 영화 찍던 기억들을 막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힘들었다고. 오지가 돼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 여배우들이 특히. 그런데도 그곳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 정도로 유명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옛날의 모습들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죠. 옛 산골 마을의 정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다양한 고전 영화 촬영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 영화 촬영 장소였나 봐요, 선생님. 이 마을 전체가 영화 촬영 장소죠.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고전 성인물 영화의 메카. 한 마을에서 그 세계적인 영화들이 한 7편 촬영됐다. 이건 거의 드문 곳이에요. 지금은 거의 현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우물터입니다. 이 우물터는 뽕이나 뭐 씨바지 이런 거 보면은 아낙네들이 빨래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터가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영화마을 네. 기념관 뒤쪽에 보면 이제 씨바지의 주인공, 옥녀, 강수연이 머물렀던 집 남아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것도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죠.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게 뭐냐면 보산 마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소의 특이성 때문에 네. 마을 자체를 영화 세트로 해가지고 영화를 촬영했다. 그건 우리 영화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게 감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당연하죠. 여기 영화제가 그냥 상 받은 게 아니고 베니스 국제영화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여기서 뽕, 그리고 베니스에서는 시바지, 이런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우주연상이었고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상으로 인해서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임근택이라는 감독이 세계적인 거장이 됐던 겁니다. 영화 속 보산마을의 풍경에는 당시 한국인들의 삶과 애환이 잘 담겨 있는데요. 덕분에 한국 영화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촬영됐다가 이 세계적인 상을 받은 시바지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명작을 못 보다니. 시바지는 198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마 아시아권에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나서는 유럽 쪽에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특이한 거는 이 영화가 처음 만들어져서 개봉됐을 때 네. 관객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베니스 영화제에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재개봉을 했어요. 대박을 쳤죠. 옛날에 양반집에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가 쫓겨났잖아요. 네. 그 쫓겨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바지를 써줘요. 자식을 낳아주는 여자를 시바지라 한 거죠. 그 시바지가 옥녀라는 여자인데 네. 양반집에 마나님이 시바지를 물색하다가 점지를 해요. 옥녀를.
자기 집에 가가지고 시바지로 자식을 낳거든. 네. 근데 사대부 집에 그 스방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됐네요. 그런 내용을 담은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우리나라 고전 시대극 성인물의 명작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보산마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는데요. 영화의 고향이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이 보산마을에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만들어지기까지 순환이 참 많았다면서요. 2002년도에 우리 영상진흥원에서 우리나라의 영화마을 10곳을 선정했거든. 그 중에 한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보산마을이. 그리고 난 뒤에 이곳에다가 영화 관련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만 많이 있었지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늘공원 장사시설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예산하고 이런 게 좀 확보돼 가지고 여기에 영화마을 기념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안 찾았어요. 위치상 좀 교통편도 안 좋고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보통 이런 기념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로의 방문객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찍었던 대표적인 영화들이 대부분 성인물들이거든. 시대극이고 고전극이긴 하지만 그 19금 영화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나 이런 것도 좀 선정적이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꺼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났던 거죠. 초창기 어떤 컨텐츠에 대한 확장 이런 문제점이었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막 뭐 좀 굉장히 외설스럽고 이러진 않거든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돼 가지고 이 기념관이 이제 사실은 조금 침체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 초반에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e스포츠라든지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이러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단장하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삼 영화 마을 기념관에는 보삼 마을에서 촬영한 다양한 영화 기록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단순한 기념관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지금 이곳을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했거든요. 1층은 옛날 영화 기념관을 그대로 잘 살려놨습니다.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 촬영 세트처럼 꾸며놨고, 그리고 영화관도 실제로 있어요. 영화관에서 하루에 3차례씩 원하는 영화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산 마을에서 촬영했던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여기 오면 탁 눈에 띄는 게 남자 배우들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고전 시대극의 성인물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가 이대근이라고 있었어요. 이분도 사실은 국제영화예술제라는 데서 제20회인가 거기 상을 받았어요. 나무주연상으로. 그런 분들의 그 흔적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여기 1층에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다 원로 배우고 이제 나이가 워낙 많이 드셨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만들었던 시대극, 고전 성인물들이 한류의 1세대라고 할 수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한류 붐을 일으켰던 제일 첫 번째 영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처럼 보산마을은 전통마을 분위기를 잘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의 공감을 불러왔던 게 아닐까요? 울산실록의 보산마을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영화 한 편, 드라마 하나, 이게 완전히 그 도시 브랜드를 올리는 거 많이 봤죠. 울산은 영화로는 원조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화의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흔적이 없죠. 안타깝게도.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영화 드라마의 마을들이, 도시들이 떴잖아요. 뭐 인근 부산이라든지. 동해안을 따라서 드라마 한 편 찍으면 그 마을이, 그곳이 관광 콘텐츠가 되고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울산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영화의 원조란 말입니다. 그걸 잘 살린다면 이 영화마을, 보산마을 영화기념관 이상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념관들이 울산에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이것들을 잘 보존하고 그래서 잘 갖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7, 80년대 한때 풍미했던 이 영화를 우리 울산 사람들이 더 많이 알리고 또 많이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영화의 고장, 보산마을입니다.